공동회의 신년 8회가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은 좌석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행사장 밖에 있으신 참석자분들은 안으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자유민주시민회의 신년 할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년 할애회의 사리를 맡은 오승배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시민회의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책임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뜻을 모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 국가의 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꼭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좌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대로 자리에 일어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년 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계신 분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악수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더불어 인사말과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와 인사말은 자유민주시민회의 설립자이시자 불의 공무체 운동본부의 대표로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내빈이니까 일일이 소개 안 해도 될 줄 압니다. 내 말에 이의 없지요? 오늘이 영하 16도입니다. 영하 16도. 추운 날씨입니다. 영국에 셀리라는 천재 시인이 있었습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장시를 썼습니다. Ode to the West Wind라는 셀리의 시에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If winter comes, how can the spring be far behind?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 날씨만 겨울이 아니고 이 나라가 겨울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국민들의 생각도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셀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겨울이 오는 것은 봄이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아멘 하는데는 네, 아멘. 밤이 깊어지는 것은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57편 8절 9절에 내 마음이 정해졌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뜻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새벽을 깨우려고 모인 동지들입니다. 네. 1964년에 미국 보수당인 공화당에서 이 후보자가 골드워터였습니다. 베리 골드워터. 민주당에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골드워터가 선거에 참패한 뒤에 잘한 게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식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서 청년들을 조직화하고 청년들을 의식화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뒤에 18해 만에 레이건이 당선이 되어서 보수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8개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길게 잡아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는 청년들을 모으고 깨우치고 의식화하고 조직하는 일에 나처럼 나이 든 세대들은 청년들을 깨우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일에 동지가 되어서 함께 뜻을 모으는 2026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신년 특별 강연 시간입니다. 2006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충근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20분 강의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그 축사하시는 국회의원 한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쓰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분 원래 강의인데 5분 더 해가지고 3시 정각에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그 미국이 지금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하는 그 배경, 사상,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오늘 한 20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 2, 3분 동안 지금 그린랜드라든가 마두로라든가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두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잡아온 것이 거기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 새벽 2, 3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좌파 언론들, 소위 말해서 주류 언론이라는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의 나라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잡아오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쓰고 마두로를 잡아오기로 현상금 건 사람이 트럼프가 아닙니다. 바이든이에요. 아마 바이든이 잡아갔으면은 미국의 언론들이 바이든은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마두로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몇천 명이 지금 너무나도 기뻐서 뭐 환희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도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린랜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린랜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깡패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린랜드를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린랜드를 미국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린랜드를 처음으로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런 사람은 1867년 링컨 대통령 바로 다음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거 우리한테 돈 주고 팔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한국전쟁 나기 몇 년 전에 1946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금덩어리 1억 불어치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파소. 근데 그때 또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린랜드라는 큰 땅이 지금 중국이 정말 가져가고 싶어하고 러시아가 정말 가져가고 싶어하는데 못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 거기 미군 기지가 있어서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미군 기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린랜드는 공식적으로 1721년 덴마크의 선교사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고 가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덴마크 영어로 만든 겁니다. 덴마크 식민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거기는 원주민을 인종차별해가지고 거기는 인간이 막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애들한테 그냥 임시 중절기도 강제로 달게 하고 이러면서 식민 통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랜드는 일단 준자치력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상으로 또 국제법상으로는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독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보다 20배가 넘는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5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는데 그리고 어쩌다가 나오면은 그린랜드 주민한테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마이크 갖다 대면은 아예 그린랜드로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78%의 그린랜드 주민들이 미국 되는 거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국민소득이 비슷합니다. 5만 7천 명이 평균 내면은 3만 불대 후반, 4만 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안건 중에 하나가 1인당 10만 불씩 주겠답니다. 1억 4천만 불씩 주겠다. 1억 4천만 원씩 주겠다. 여러분, 국민소득 4만 불인 나라한테 10만 불을 그냥 현금으로 한 번에 주겠다 그러면은 그린랜드 사람이 다 미국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미 78%가 미국 되는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씩씩하게 하는 그것이 뭘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고 우리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확산시키는 역사다. 그러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왜냐하면 정치가들, 독재자들, 정치가들은 다 독점화되게 돼 있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자기가 정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자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정치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우리들이 오늘 모인 의미도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리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일 날 백악관에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밈을 하나 올렸는데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정말 아주 이제까지보다 제일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말이 우리는 금년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세계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일입니다. 1월 3일 날 3천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며칠 있다가 며칠 내에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내에 9천만 이란 시민이 해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일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그 일이 자유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될 거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갈등, 자유의 확산을 위한 정치적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파이트 어게인스트 디кт레이터스 미국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날 무렵에 세계는 엄청나게 변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무너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갑자기 세진 게 아닙니다. 미국은 원래 힘이 셉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의 40%가 넘습니다. 미국의 GDP는 금년도 세계 26%입니다. 바이든 때도 똑같았어요. 바이든은 근데 남한테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린랜드를 미국이 가져오겠다 그러면 난리 쳐야 될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 힘을 쓰겠다는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계가 이제 지금 조용한 것이죠. 큰 나라들이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구의 자유를 확산시키는데 마지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해방되면 13억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트럼프 행정부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대통령이나 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난히
미국 독립선언에 입각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에 나온 얘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라고 썼습니다. 우리에게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거는 누구한테 뺏기거나 양도하면 안 되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거기에는 생명, 삶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요거는 미국만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흉내내서 한국도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자유를 확보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당연히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라고 쓴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고, 그것은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뺏는 그런 정부는 미국이 가서 깨부술 수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 때 김정일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그 말을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뭐 우리가 그 성경책에,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다 자유죠, 자유.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자유가 목표고,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고문시키는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한 국가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인 동시에. 그러니까 정경분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호도되고 있는데, 정경분리, 그 말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미국 제퍼슨 대통령인데,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랍니다. 그게 정경분리입니다. 정치는 종교를 건드리지 말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국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갈라디아서 5장 1장 자유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유의 나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자유를 뺏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는, 저는 학자다 보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 32인데,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말을 잘 따르고 성경책 열심히 잘 읽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나는 그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차원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미국을, 이 사람은 지금 목사님인데 아카스 주지사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2016년에 경합을 했던 사람인데, 물론 자기 표를 다 트럼프한테 주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대사로 가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라고 해가지고, 여기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컨스티튜션, 민주주의, 헌법, 요 세 가지 C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만들 때 저 세 가지 C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힘이 세니까 살 수 있는데, 한국은 힘이 약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살자. 그래서 만든 것이 한미동맹이고, 그 어려운 것을 이승만 박사가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대문자 C 세 개에다가 한미동맹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 4대 정신, 3C 플러스 한미동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맺어진 다음에, 우리 오늘 김문수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미방위조약, 한미동맹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생존의 기반이 된 한미동맹, 이것을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했던 거고,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뉴욕에 있던 그 걸개판입니다. 1월 1일 2025년이에요.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일 뿐이지만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은 새 시대의 시작이다. 지금 트럼프가 1년 동안 세계를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3년 더 하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북한은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 1월 1일 날 올렸던 백악관에 나온 그림입니다. 2026년은 The best is yet to come. 정말 이제 최고가 이제 올 거야. 이제까지 어느 해보다 2026년은 좋은 해야. 그리고 우리는 금년 2026년은 is the year we fight for our freedom. 2026년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월 3일입니다. 원래는 12월 31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마두로 잡는 거를. 그런데 31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기후가 나빠서 하루 연기했고 1월 1일도 안 되고 그래서 2일로 연기했다가 3일 새벽에 해버린 겁니다. 거기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상상이 갑니까? 마두로의 이 성곽은, 마두로의 성은 김정은의 벙커하고 상대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남해보다도 더 잘 보호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국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80명을 죽이고 그리고 잡아왔다.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뭐 부상당한 사람도 수 정도입니다. 그냥 가벼운 상처 입고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독재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중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난히 기독교적입니다. 1기 때 트럼프 내각은 The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이었는데 이번 거는 더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6일 날 장관들을 대부분 다 이제 그 충원을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흑인인데 이 사람이 주택부 장관이에요. 터너 장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나는 그 기도문을 보고서 와 이제 미국이 진짜 이제 변하는구나. 세계가 지금 그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계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겠구나. 이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 한번 보세요. 우리들을 이 직무에 임명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네들을 직무에 임명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기름 부어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십자군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인데 어마어마한 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그 미국이 지금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은 카우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징은 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터프예요. 미국은 평화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말랑말랑하고 그런 건 없어요. 미국은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거기 좋다 나쁘다를 빼면 깡패입니다. 까불면 그냥 가서 패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끌어가는데 그 뒷배경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미국의 지금 정책을 알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카우보이, 타프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방장관 이 사람 지금 4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 소령 출신입니다. 전투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트럼프에 충성하는 실력도 없는 것들로 겨우 소령이라니 미국은 국방장관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시키는 게 전통입니다. 근데 국방장관을 무려 소령이나 한 사람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나왔고 하버드 대학 석사인데 하버드 대학이 좌파가 됐다고 석사 논문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방정책 개혁에 관해서 책을 여러 권 썼고 트럼프가 그 책 읽어보고 이 사람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잘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미국의 상징입니다. 애국적이고 남성적이고 바로 미국의 마초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트럼프 외교 정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아들이에요. 트럼프가 아들이 애가 5명인데 둘째 아들 그리고 아이들 순서대로 세 번째 에릭 트럼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아주 탁월합니다. 얘가 지난 10월달에 책을 썼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미국을 위한 싸움 이런 책에서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파이터다, 파이터. 싸움꾼이다. 여러분, 트럼프가 싸움꾼입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뭐 전쟁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변수를 씁니다. 1. 히틀러 같은 놈이 있으니까 2차 대전이 나는 거야. 2. 히틀러만 가지고 되나? 독일처럼 그래도 괜찮은 나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으니까 전쟁이 났지. 3. 그때 영국의 그 수상이 쪼다 같은 놈이었다. 이 세 가지가 전쟁 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영국이 미국만큼 힘이 세고 영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수상이었으면 2차 대전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로 강조하는데 지금 세계 시스템의 구조를 이루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들이 말했을 때 파이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월 또 파이터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 총알 날아가는 장면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사진 찍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걸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전당대회에 갔습니다. 자기가 악의 세력이 자기의 정치 스케줄을 바꿔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붕대에 묻힌 대로 가가지고 이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당대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당대회에서.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놀란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는 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노래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가 영어로 찬송가인데 우리말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내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보고서 앞으로 출범될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 감이 들어오더라고요.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부른 노래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랍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지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매일 뭐 트럼프가 깡패라느니 양아치라느니 이런 개소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때는 이거를 사진으로 썼습니다. 공식 사진. 47대는 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 사진에 이름 붙여봐 그랬더니 역시 젊은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요. 너네들 다 죽었어 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중원부원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에다가 처칠 흉상을 갖다 놨습니다. 남이 나라 수상. 처칠은 누굽니까? 디펜더, 수호자입니다. of the Christian Western Democratic Civilization, 서구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를 나는 담겠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 제일 커요. 아까 붙어있는 사진 중에서 레이건은 누굽니까? 소련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유일 패권 시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나는 중국을 붕괴시키고 다시 미국을 유일 패권 시대로 만드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적을 찾아냅니다. 미국의 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입니다. 그 공산당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리버럴이라고 부릅니다. 리버럴.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야. 리버럴.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니네들이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직도 공산당을 싫어해. 다 소련 날려버렸죠. 공산주의를 대거 없애버린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트럼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무너질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국가들입니다. 그냥 트럼프가 손보겠다는 나라가 한 10몇 나라 되는데 1. 반미 2. 친중 3. 복제 4. 이제 이슬람 이런 나라들은 다 손보겠답니다. 그 손보겠다는 나라들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트럼프는 공산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트럼프의 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름을 리버럴로 바꿨든 뭐하든 마두로 잡고 가기 전까지는 할 말이 많아요. 트럼프 와서 나 잡아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시간 끌지 말라고 이 겁쟁이야. 저 말하고서 며칠 만에 잡혀간 겁니다. 저거 잡혀가기 5시간 전에 저 사람 중국 음식 먹었어요. 중국 대표단하고.
나는 중국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시간 후에 잡혀갈 놈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미국 놈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주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참 인간 허접하더라고요. 부위까지 같이 잡혀갔죠? 그 한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앉아있어요. 그런데 미국 외교의 전통은 마음에 안 드는 놈 잡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한 20명 죽였습니다. 미국 생긴 이래. 첫 번째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마두로가 첫 번째인 줄 알아요. 예, 노리에가라는 놈, 이거 대통령한테 잡혀서 미국 재판소에 받고 사형당했습니다. 얘도 죽었죠. 잡혀가지고 온두라스. 지금 마두로가 최근 역사에서 4번째입니다. 그 이전에도 많아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을 무너뜨린다.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이 뭔데? 우리하고 경제 및 정치 제도가 다른 나라들. 아주 간단해요. 자본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은 손봐주겠어. 그거가 이제까지 면면이 내려오는 미국의 외교 전통이다. 파토이가 쌍소리인데 쌍소리를 다각가에 올렸다는 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 아까 F 욕하는 거 around find out. 너 내 앞에서 까불다가 죽을 줄 알아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거 마두로 잡아오는 날 저거를 백악관에도 올린 거예요. 저 뒷배경이 김해공항입니다. 그린랜드는 서반구예요. 이 동네에 건드리지 마. 근데 지금 중국에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미국 기지 때문에 차마 못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는 중이죠.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는 그 외교 정책은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분석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주 최고 국제 정치학자 예인대학 교수가 미국 정도의 힘센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 1. 너무 힘이 세니까 국제 정치 안 해도 된다. 고립하면 돼요. 2. 현상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3. 차제 세상을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어. 트럼프 2기 때는 3번입니다. 트럼프 2기 때는 2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 하나도 이론의 밖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결국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요번에 마두로 때문에 1,000억 불 정도 날라갔습니다. 중국 돈. 그래 1,000억 불이 아니라 앞으로 제일 심각한 것은 기름입니다. 중국이 기름을 72%를 수입해 옵니다. 근데 수입하는데 아무 나라나 다 중국한테 팔지 않아요. 중국한테 기름 파는 나라가 중국의 부하들,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나갔죠. 이란 내물에 나가죠. 그러면 중국 수입하는 석유 중국 전체의 72%인데 그 중에 70%를 미국이 컨트롤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나는 중국 석유가 몇 달 있다가 고갈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 화장실에 써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시진핑 좀 잡아가 주세요. 그래서 14억 인민을 해방시켜 주세요. 중국 사람들도 저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나는 미국 외교장관 중에서 키신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라는 큐바 출신, 자기 공산당이 싫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도망을 왔는데 엄마는 호텔 청소부, 여러분 호텔에서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있죠. 아버지는 술집에서 술 만드는 바텐더.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갔었고 지금 상원의원, 지금 국무장관을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은 큐바야라고 얘기했죠. 큐바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왜? 베네수엘라가 그냥 기름 공짜로 내주고 있던 나라예요. 공산국가인데 큐바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큐바가 의료가 좋고 그 사람들 행복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많이 주는 젊은이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버텼던 나라입니다. 보세요. 오늘 마두로가 잡혀갔다. 내일 하메네이가 잡혀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가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세계 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때가 아니라 바이든 때 미국의 적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시진핑, 2. 푸틴, 3이 김정은이에요. 4가 하메네이인데 지금 5번, 4번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5번, 4번 그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에요. 보세요. 미국이 하나하나 지어가죠. 예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초미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얘냐 이거 나는 트럼프 3년 이내에 저희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이 기름 부은 자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도 독재 국가들이 많은데 독재가 아니라 좌파들이 많아요. 그 좌파가 금년에 다 바뀔 겁니다. 이 좌파 잡지가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영국의 좌파가 날아가고 영국의 트럼프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좌파 대통령 날아가고 르팽이라는 우파 여자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좌파 정권이 있는데 독일의 그 우파 정권인 앨리스 바이델이 다음번 총리 후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래도 문명국이니까 여기는 선거하는 나라예요. 미군이 총 들고 안 가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림 보세요. 이거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미국이라는 독수리가 이제 병아리를 잡으러 가는데 마두로가 제일 먼저 잡혔어요. 예, 이란은 그냥 넘어져 버렸어. 김정은이가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얘는 시진핑 주석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살려주지 못합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국제정치 아주 쉬워요.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센 놈이 이긴답니다. 우리나라가 뭐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북한하고 미국이 달려가는 두 개의 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헷갈린 겁니다. 탱크와 경차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북한은. 근데 우리 국민들은 기차와 기차가 가는 거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정책을 끌어가는 루비오가 김정은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김정은 2018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등원에 두드려주면서 이 친구 재능이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그날 국회의원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재능이 있다고 칭찬한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고 쓴 이 사람의 그 트위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르코 루비오가 그날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아부했다 이거야. 아부해서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짠데 이 녀석이 김정은이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났다면은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 유기견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선출되지 못한 놈이다. 예. 미국 국무장관이 가장 막강한 국무장관이 북한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한이 통일 안 한다고요? 죽으면 끝이지. 지금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는 국민들을 굶어 죽이면서 수천만 발짜리 미사일을 만들어갖고 미국 사람 목숨 수백만을 노리고 있는 나쁜 놈이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CVID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올 수 없게 해체되어야 한다.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해야 된다가 미국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번에 미국 국가안보보고서에 북한 얘기가 빠졌다라고 궁시렁대는데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북한에 관해서는 일기 거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일기 때 한 말이에요. 북한은 자기 국민을 굶기면서도 수천만 벌짜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 국민의 생명 몇백만을 위협하는 못된 나라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이란 끝난 다음에 아마도 북한, 뭐 큐바 같은 건 저절로 혼자 쓰러집니다. 이런 세월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의 길로 삼아야 됩니다. 미국의 빅터 차라는 한국계 학자가 그랬죠.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북한은 갑자기 붕괴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권이 좌든 우든 통일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북한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의 말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시간을 오버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시계를 안 보고 해가지고 좀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5분 강의 약속하셨는데 25분 같은 35분 강의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시 장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김준호 사님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유명한 인사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젊은 일꾼들을 모임으로 강사로 내세워라.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나는 고발을 지난해 5번 당해서 광주, 대구 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경찰서를 5군데 가서 조사받고 거기 또 검찰에 가서 5군데 조사받고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아이고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다녀야지. 나는 다니는 거 엔조이한다. 그리고 조사하는 검사들한테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덕담하고 그러니까 참 재판이 곧 있겠지만은 누가 그래요. 혹시 그 조사하는 분 중에 목사님 사당으로 좀 합시다. 이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사회주의로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일선에서 하지만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소.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좋아서 안 흔들립니다. 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애국가 있는 애국가가 없습니다. 뭐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할 때는 전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고 체면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런 고비를 지나서 좋은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뭐 설치는 사람들 보면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의 메뚜기 온유를 한 철이요. 온유에 메뚜기 설쳐도 가을바람 부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모여서 신년에 인사를 하니까 아주 참 흐뭇합니다. 내연 할애에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분위기에서 축제로 모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예비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자유민주시민회의 10년 사대회 회회를 선언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